국민의힘 상황이 복잡한데요.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죠.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를 시켰는데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에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5시간 넘게 경론이 오갔고 4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반응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로 두 분 지금부터 연결할 텐데요. 먼저 하태경 의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하태경입니다. 의총 끝나고 나서 우리 당 망했다, 이렇게 그 의견을 표명하셨던데 왜 이렇게 말씀하신 예.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네. 보수주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사실상 부정하고 음흠. 법원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음. 너무 한심하고 황망하고 또 뭐 슬프고 뭐 이래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제 법원이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을 했는데 그걸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짧게 좀 정리해 주시면. 일단 비대위를 즉각 해산해야죠. 음. 비대위는 지금 이제 반민주주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준석을 쫓아낸 비대위는. 예. 그런 비대위를 즉각 해산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정말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정당이 이 반민주주의를 해서 법원의 네. 철퇴를 맞았는데 예. 이런 중대 사태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책임을 안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 이걸 추진했던 지도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고, 이건 뭐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여기서 시작을 저는 해야 된다고 의총에서도 이야기했고요. 지금도 네. 같은 생각입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의총 결과는 다르게 나왔는데 일단 그 이 결과가 어떻게 도출이 된 겁니까? 뭐 박수 통과가 된 겁니까? 아니면 뭐 표결을 했던 겁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당의 사실상 당론인 것처럼 예. 그 결의문이라는 형식을 띄고 나왔는데 음흠. 지금 우리 당 의원들 숫자가 한 120명 되면 최소한 뭐 120명의 과반 이상이라든지 예. 당론이 되려면 한 3분의 2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면 120명의 3분의 2면은 한 90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뭐 한 그때 결의문 통과할 때 남은 사람이 한 60여 명인데 뭐 60여 명에 사실 박수로 통과되긴 했어요. 하지만 숫자로는 60여 명 중에 과반 이상은 찬성하긴 했을 겁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해봐야 뭐 3, 40명 정도 수준인데 그걸 우리 당 당론으로 할 수 있느냐, 굉장히 무리한, 저는 이 결의문 채택하는 과정도 저는 좀 민주적이지는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아무튼 이 결의문 결론에 대해서 의원님은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못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동의를 할 수가 없죠. 사실상 비상 상황이 아니다, 이준석 쫓아내는 비대위를 하지 마라고 했는데 결의문 내용을 보면 이준석 쫓아내는 비대위를 다시 추진하겠다, 당원당으로 바뀌어서. 네네네.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의문 자체가 법원과 싸우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일단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그러니까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4개의 결론 가운데 하나.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것도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한 방 맞고 나서 예. 이제 말싸움에서 지니까 그냥 주먹 휘두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징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논쟁에서 지니까 법원에서. 네. 그래서 이건 뭐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그 하수의 대응이고요. 국민들이 비웃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원에서 논리적으로 지니까 주먹 쓰겠다, 징계하겠다는 거냐,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은 자유를 가장 중시하지 않습니까? 자유의 가치를. 네네네네. 그러면 표현의 자유가 자유의 가치의 최우선순위 가치인데 당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 말 좀 과하게 하면 이게 뭐 자기의 의견 아닙니까? 예. 국민들을 모독한 것도 아니고. 예. 그걸 또 징계하겠다고 하면 뭐 우리 당은 완전히 반자유주의, 반민주주의 정당에서 반자유주의 정당, 반법치주의 정당, 뭐 당이 뭐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근데 아무튼 추가 징계 사유로 든 걸 보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에서 신군부라고 비유한 거나 개고기 운운한 거 이런 걸 문제 삼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그 뭐 표현이 좀 과한 측면이 뭐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게 뭐 이준석 대표가 해명을 했잖아요. 윤 대통령을 개국에 비한 건 아니다고 했고 또 이제 당내 쿠데타였기 때문에 네. 이번 이준석 대표 쫓아낸 비대위가 예. 그리고 법원도 이를 인정을 했고 예. 그래서 그런 비유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맥락상 이걸 뭐 징계한다는 건 아마 굉장히 큰 역풍을 맞을 겁니다. 근데 추가 징계라면 그 다음에는 탈당 권유나 제명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윤리위가 네. 이런 좀 정말 이런 무도한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이런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리위원 개개인들의 명예와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윤리위원들도 사실 지금 익명에 숨어 있거든요. 윤리위원들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윤리위원들도 자기 양심을 걸고 본인이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법원에서는 주호영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를 시켰잖아요. 근데 예. 이게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또 별개입니까? 그래서 당 그 법제위원회, 법무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는 별개라고 판단을 하는데 네. 이런 율사적 해결이 우리 당을 망치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볼 때는 비대위원장이 무효면 비대위원장 임명한 사람 당연히 무효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비대위 자체가 무효인데 근데 이제 판결을 비대위원장에서만 했다고 해서 예. 비대위원은 아직도 유효하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코미디 같은 말장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대위원들도 바로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국민들은 예.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정당, 법 취지를 부정하는 정당으로 계속 비칠 겁니다. 관련해서 엄태영 비대위원은 사퇴 의사를 이미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비대위원 중에서도 네.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된다 비대위 버티는 게 그래서 이제 사퇴하는 분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 비대위원들도 저는 본인 스스로 결단해서 사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이제 지도부에서 뭐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고 입장을 표명해 주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근데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히려 의총 결과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것과 관련해서 다수의 뜻에 승복해야 한다. 승복하는 게 구성원이 취해야 될 태도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내분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권 대표에서도 사실은 저는 그분이 뭐 자리에 연연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마 본인 생각에는 지금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물러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인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들 대다수는 이제 수습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수습하겠다고 하는 것도 본인 욕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좀 엄중한 시선이 있다는 걸 본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추정을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떤 수습이라고 하는 게 그럼 아무튼 그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난 다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수습 방안이 지금 발표된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 쫓아내는 비대위를 또 한 번 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법원의 철퇴를 맞은 것이기 때문에 해법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요. 관련해서 지금 중앙일보가 오늘 보도한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상시 소통하는 고위급 참모가 한 말이라고 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리를 내려놓는 게 순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명백한 대통령실의 어떤 메시지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제가 대통령실과 소통을 안 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통령실 입장이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민심을 정확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의원님의 진단과 처방을 종합을 하면 현 비대위는 즉각 해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새로운 비대위가 꾸려서 그것도 한시적으로만
수습하는데 어떤 그러니까 주력하는 비대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새로운 지도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 어려운 숙제인데요. 그렇죠. 원칙은 이제 이준석 측을 쫓아내는 이런 지도부가 돼서는 안 되고 어쨌든 이준석 측과도 협의를 해서 우리 당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 현실 위에서 새로운 뭐 이제 가처분을 안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지도부를 서로 협의해서 구성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새 비대위로 그러니까 그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새 비대위가 구성돼야 되는데 비대위 비대위란 말 쓰는 것도 어렵고 비대위란 말 쓰는 것도 어렵고 어쨌든 이제 복귀를 전제로 임시 지도 체제죠. 임시 지도부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되죠. 거기에 이준석 전 대표 의견도 청취가 되고 반영이 돼야 된다. 부분적으로는 반영이 된다. 뭐 100%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준석 대표 쫓아내는 걸 전제로 하는 임시 지도 체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법원 판결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가처분 인용을 하면서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면 그러니까 형식 논리상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복귀길을 열어줬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거는 이준석 대표 복귀를 전제로 지도부를 구성해야 된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요. 자,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이준석 전 대표는 다시 또 가처분 신청을 내고 그러면 또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또 혼미 상태가 거듭된다 이런 거고요. 정리하면. 그러니까 지금 추석이잖아요. 네. 이 상태로 가면 추석 앞두고 또 가처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며칠 안 남았는데 추석. 당 내부는 계속 지속되고 그럼 추석 밥상에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당은 집권하고서도 지금까지 계속 파워 투쟁만 하고 내분으로 날밤 새고 그리고 서로 대통령 앞세우면서 자기가 실세라고 해서 당 이상하게 만들고 뭐 추석 민심이 누가 윤 대통령 좋아라고 잘한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이건 우리 당이 윤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치명적인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